5번하고 6번 바꿔치기 한 거고, 이게 원래 전에 들어왔을 때는 1번이라고 내가 했는데 왜 6번까지 들어오냐. 이 상태로 그냥 타버렸나 보네, 차를. 웬만하면 운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쪽 실린더가 맞아. 이쪽 실린더가, 저쪽은 플러그 코일 맞고. 안녕하세요, MB버스 노브레크 노빠꾸 동네 형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차량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냐면 주행 중에 소음이 좀 나시고 누유가 좀 있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한번 해드렸던 차량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점막 코일 쪽도 교환을 원하셔서 점막 코일 쪽도 점검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점막 코일을 바꾼 이유가 엔진 경고등이 남아 있었어요. 엔진 경고등이.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달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화 감지라고 해서 이 차량이 주로 나가는 게 코일이다 보니까 코일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코일을 작업을 해드렸는데 완화가 안 됐어요. 갈증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손님 앞에서. 당연히 그 물건을 저는 다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진단의 실수도 제가 인정을 해드렸고, 좀 미처 기본적인 거를 체킹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차량이 나가기 전에 제가 진단을 다시 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알려드렸던 차량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맨 처음 입고 당시에 없었던 실화 감지 6번이 들어와서 저희 과장님 보고 5번과 6번을 스왑을 한번 해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분명히 이쪽 실린더는 문제가 없었다. 따라와요, 바꾸니까. 그러면 운전석 뱅크 쪽은 점막 코일이나 플러그가 나간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저희가 한 번 더 탈거를 해서 체킹을 할 건데, 어떻게 체킹을 할 거냐. 일단 압축 압력, 기본적인 압축 압력을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쪽이냐,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뱅크 쪽, 조수석 뱅크 쪽이 뱅크 1이에요. 그 다음에 운전석이 뱅크 2로 따집니다, 실린더를. 그러면 얘네들은 점화 계통이 어떻게 되냐, 1, 2, 3, 4, 5, 6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1, 2, 3, 4, 5, 6 실린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녀석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점막 코일을 다 탈거하고 플러그를 탈거한 상태에서 압축 압력이 어떻게 도달이 되는지, 뱅크 2쪽은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뱅크 1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뱅크 1쪽 3개의 실린더 내부의 압축 압력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함이 안 나요. 아예 압축. 자, 이 정도면 압축 압력이 12바에서 15바까지 올라오죠, 얘네들. 오라이. 자, 얘도 약한 거야. 다시. 자. 자, 약간 얘네랑 올라오는 게 틀리죠? 스타팅 치면 가장 올라오는 게 확실히. 오라이. 자,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12바까지는 평균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쪽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츠 W212 모델이고요. E300 모델입니다. 엔진은 M272 엔진이 올라가 있는 엔진이고요. 당연히 직렬 6기통이 아닌 V 6기통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이 모델을 E350 포매틱 풀 모델을 타봤어요. 포매틱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E350 모델이. 그래서 타봤는데, 요즘 벤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남들이 안 탈 때 한 번쯤은 더 사서 타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수입차 정비를 하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그 정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캐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차는 좋아요. 상당히 차 좋고, 이 차량 오늘 작업은 이제 실린더 헤드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블럭 쪽의 문제가 아닌 실린더 헤드 기밀 불량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할 건데, 그 헤드를 탈거한 후에 누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저 차, 저 엔진 재밌을 거고, 정비사가 본다고 하면 타이밍 벨트를 맞출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닐장갑 웬만하면 끼고 하라고. 기름 묻고 하면 손이 지저분하니까. 아니 잠깐만, 이 과장 봐봐. 까먹. 너 느꼈냐? 과장. 야, 3명 다 끼고 있고 나만 안 꼈어, 나만. 야, 얘기하기 전에, 그지? 야, 그래, 원래 이런 거야. 직원들끼리 친해져야 되는 거야.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벨트를 이제 정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얘네는 데퍼풀이라는 애인데 OT라는 상사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OT라는 상사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40이라는 숫자와 예, 마킹을 좀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 이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라인인데 이 라인에 40도를 맞춰버리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점하고 헤드면하고 일치가 됩니다. 저 이 부분에 맞춰버리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철판에 가려져서 아예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고 또 이 라인에 적혀 있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 라인도 체킹을 해놓고 다음에 타이밍 벨트를 풀기 전에 얘네들은 흡기 쪽에 타이밍 체인이 걸쳐서 배기를 같이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체인으로 돌아가는 곳에 톱니 기아처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같이 한 번에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캠샤프트 풀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붙였죠. 아까 핀을 꽂게끔 이 안에 홈이 있어요. 그 홈 부분에 고정 핀이 있는데 저희는 고정 핀 말고 이제 툴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짜개 핀 같은 거 이 렌치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타이밍을 풀 때 기아가 안 돌아가 버려요. 얘가 기아가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빠져버리면 기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치를 안 맞겠죠. 기아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증상이 나와서 장착 자체도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끼려고 하면 진짜 애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거하기 전에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놓고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이밍 정렬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풀릴 거 풀러내고 발전기를 탈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체인 텐셔너가 발전기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캠샤프트 배기 측에서 탈거한 원심 분리기인데요. 이 녀석을 풀어주는 이유는 캠샤프트 뒤에 T60이 들어가요. 그 녀석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탈거를 하는 거고, 이 볼트는 잠금 방향이 푸는 거고 푸는 방향이 잠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 부러져 버리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데, 방금 전에 저도 이제 까먹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아닐걸요 그랬는데 역시나 반대쪽이에요. 벤츠는 어저스트라고 그러고, BMW 같은 경우에는 바노스, 그 다음에 부산차 같은 경우에는 VVL, VVT, CVVL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타이밍 어저스트라는 애예요.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 얘네들은 오일 잘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지 않는 걸 방지하려면 오일 잘 가는 거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핀 이렇게 고정시켜 놨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기 위해서 헤드볼트 탈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밸브들이 이제 하얗죠. 이게 냉각수가 유입이 된 건데, 한번 물을 한번 부어보자고. 이제 누설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배기 쪽 밸브나 뭐 금이 갔을 건데 이거 다 크랙 긁어보면 나올 건데.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는 이쪽에서 물을 올려놓고 이 배기나 흡기에서 에어로 이제 불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진단할 때 압축 압력이 나오질 않아서 보니까 배기 밸브 쪽에는 부동액이 유입이 된 게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헤드는 저희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헤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헤드를 수리하고 온 후에 작업을 완료를 할 거예요. 완료한 후에 저희가 시동까지 터트리는 거, 맨 처음에 부조 일하는 거 보셨죠? 그 부분까지 해서 다 수리가 완료되는 거니까 얼른 보내가지고 제가 한번 수리를 한 다음에 조립을 시작을 해볼게요. 실린더 헤드를 보내기 전에 저희가 일단 물을 한번 담아봤잖아요. 그쪽으로는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밸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 사라가 있거든요, 주변에. 실린더 헤드 부분에 밸브를 잡아주는 그 사라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압축이 불량이 됐다 그래요. 밀착 불량이. 그래서 압축이 안 나왔던 거고, 정확하게 흡기 쪽은 이상이 없고 배기 쪽으로만 이상이 있었다고 해요. 실린더 헤드 가스켓도 이렇게 신품으로 장착을 지금 진행을 해놨고요. 이제 바로 실린더 헤드를 안착을 시켜서 규정 토크 이내로 해서 토크를 줄 거예요. 그런 후에 타이밍 체인 쪽 정렬을 시켜서 타이밍 정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실린더 헤드를 이제 엔진에 안착을 시키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여기 잡아드리고 빼서 실린더 헤드 볼트도 저희가 세척을 다 마무리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오일기가 있으면은 볼트가 계속 조여져요. 그러다 보면 토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볼트가 장착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볼트 부분까지 다 세척을 한 후에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토크 줄 때 가장 정확한 토크가 들어가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타이밍 원래 탈거했을 때 위치대로 정확하게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원래 탈거할 때처럼. 지금 이 점이 헤드면에 일치하고 이쪽에 보시면 배기 측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 사이에 헤드면하고 일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캠 마그네틱이 감지하는, 캠 센서가 감지하는 타켓 휠이 이렇게 점 두 개와 점 하나 사이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 두 개 사이에 들어오죠. 그러면 타이밍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타이밍 정렬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거기. 이게 지금 현재 체인 텐셔너인데요. 체인 텐셔너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튀어나와 있고, 얘를 장착한 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짝만 여기 눌러주면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제 헤드까지 다 조립하면서 타이밍까지 정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이제 과장님하고 같이 연출이 되는 거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이쪽 벤츠 헤드는 안 해봐서 제가 좀 옆에서 같이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과장님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죠? 네. 더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립을 진행할 거예요. 현재 실린더 헤드 쪽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전장품들이라고 하죠. 이제 흡기 매니폴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이 등딱지라 그래요. 이제 흡기 매니폴더 장착하고 벨트 및 주변 이제 인젝터라든가 ECU 조립을 하고요. 시동까지 걸어서 차 상태가 얼마만큼 호전이 됐는지, 정상화가 됐는지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마무리 작업, 엔진 오일 배출시키고 실린더 헤드를 탈착을 할 때 냉각수가 엔진 오일 라인으로 좀 유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엔진 오일을 좀 갈아주는 편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갈고 있고요. 점화 플러그도 하나 문제됐던 부분들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오일이 다 빠지면 신유를 주입한 후에 냉각수 보충하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과장님, 시동 한 번만 걸어주세요. 빨대가 가만히 있을 정도로 조용한, 만지고 있어도 우리 정비사가 바라봤을 때 엔진이 부조한다, 떤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좋아요. 엔진 소리도 좋고 수리는 정확하게 잘 된 것 같고, 어떻게 저희 영상 이제 타이밍 벨트부터 실린더 헤드 수리까지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고객님이 처음 입고 가셨을 때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엔진이 떤다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시다 감지라고 하니 플러그를 교환해 보시죠 라고 말을 했던 제가 잘못이었고, 고객님도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점화 코일을 탈거를 다시 다 했어요. 장착했던 그 코일을 빼고, 이거 코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 압축 압력 어디서 새거나 실린더 헤드의 불량일 거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헤드의 불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착했던 부품은 다시 회수를 하고 고객님 원래 있던 점화 플러그 코일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필드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시다라는 게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게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제 부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타이밍 벨트 조립하는 과정, 타이밍 벨트 위치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집어넣었어요, 영상에. 저 아닌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 일반 분들이 보셔도 타이밍 벨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 실린더 헤드를 이렇게 수리하고 나니까 W212 E300 모델 상당히 조용해요, 엔진이. 저희가 정비는 잘 된 것 같고, 경고등 역시도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비를 하고 나면 정비사들은 결과물에 대한 그 보답이 이렇게 조용하게 시동 걸리고 이상 없이 차가 출고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담은 거는 좀 도움되면서 저 역시도 실수 한번 했습니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는 좋은 정보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